자, 오늘은 해월이 들어갑니다. 우리 세상으로는 유금이죠? 네. 전부 다 음이니까 이것을 순수한 음이라 그래서 순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음이 극에 달했으니까 극음이라고도 해요. 이때가 이제 해월이니까 겨울이 들어가니까 입동입니다. 들입하고 겨울동자 쓰죠. 음이 극에 달했으니까 이제 양이 생을 할 차례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따라해 보세요. 어두울 명, 어두울 명. 이 어두울 명자가 덮을 명, 날일 여섯역, 6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덮여져요. 6일 동안은 덮여져서 달이 캄캄해요. 그래서 이게 어두울 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명명이라는 얘기는 어둡고 어두운데 어둡고 어두운 것은 유금이기 때문에 어둡고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어둡고 어두운 게 아니라 그 생각이 깊은 곳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명상을 한다고 할 때 이걸 쓰죠. 그래서 깊은 명상을 한다. 그런 경지에 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학문이라고요. 이제 그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해월은 한랭하니까 무토 먼저 쓰느냐 병화 먼저 쓰느냐 그거요. 그럴 때 해월은 온수죠. 해월은 온수니까 병화부터 먼저 대개 써요. 해월까지는 병화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조우용신으로. 그 다음에 무토를 쓴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월이나 축월 가면 무엇부터 먼저 쓴다? 무토. 예, 무토 먼저 쓰더라. 그렇게 하고 그때 가면 정화도 귀중하게 쓰고 그 차이를 저희들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해수는 온수이기 때문에 이 온수가 수생목을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자수 가지고는 수생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냉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요. 그러면 해 중에 지장간이 무갑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월은 수가 왕하죠. 수가 왕하니까 수가 병이 되는 거죠. 병이 되니까 수가 병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를 막아주거나 물기를 내줘, 물기를 터줘, 수로를 내줘. 그것이 말하자면 약신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무토요. 그래서 이 해중의 무토가 지장간에 있더라도 해수하고 자수 있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갑이 있다고요. 그러면 갑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무토가 건토죠. 그게 씨앗을 보존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이 나무목에 해수가 있죠. 여기 희핵자죠. 아까 이 해수가 온수라 그랬어요? 냉수라 그랬어요? 온수예요. 온수가 수생목을 한다 그랬어요. 요게요, 자해를 하면은 수생목 하는 글자예요. 수생목에서 나무가 잘 성장을 해. 성장을 해서 열매가 맺히고 희가 돼. 그래서 이게 희핵, 근본핵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해수가 간목까지 같이 임해서 무토 있다는 거. 해수는 임수니까 본기는 당연히 임수죠. 그러면 벌써 해수가 임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개수까지 있다고 하면은 겨울비가 내리죠. 그럼 만약에 임수나 개수 한 가지 있고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뭐가 된다 그랬죠? 눈보라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지지가 더 차면 고드름이 될 수도 있어. 한여름에도 우박 내리는 것이 그런 구조예요. 다음에 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양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일양이 비로소 생겨난다, 태어난다 이런 얘기죠. 양의 기운을 회복하는 달이다. 그래서 양복지월. 다시 양복지월. 이게 회복할 복자거든요. 그러면 양의 기운을 회복하는 달이요. 그럼 양이 들어오는데 가장 추운 때네. 이게
자월이 가장 추워요, 소원이. 그래서 대한이 소환집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벌써 이렇게 하나가 일량이 희생을 하더라. 자수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둘씩 있으면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자월에 자수를 또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건 냉기가 너무 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수를 이렇게 한여름철에 가지고 있다거나 자수가 길신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라. 그 따져보면 이런 것도 그 원인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일량이 희생하니까 이게 만물의 기초가 돼요. 하도에서 일육숙을 하죠. 일육숙을 하니까 그 일이 자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만물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 일수가. 그래서 자시면은 귀신하고 노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그 시간을 명상을 하는 거죠. 추구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올빼미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주로 언제 활동을 많이 해? 밤에 활동 많이 하는 사람. 새벽이 돼야 잠자는 사람들. 그리고 낮에 어려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정신이 굉장히 맑은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건강해서 머리도 찰한, 머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랬죠?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발은 열이 나야 돼. 따뜻해야 돼. 이게 두한 종열이 건강의 기본이죠. 그러면 머리가 맑은 사람들이라.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맑은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영성이 밝을 수밖에. 그러니까 영성이 밝으니까 유학 쪽이라든지 이런 공부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더라. 대표적으로 자자 들어가는 성현들. 여기서는 두 분만 적었지만 공자, 맹자 있고 저희들 자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셔요. 노자, 장자, 순자. 그렇게 자를 쓰시는 분들이 다 성현들이라. 예. 그래서 자수가 냉수임에서 정화수이더라. 저 기도 드릴 때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기도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뭐 맞나? 열나지 그러면. 그러면 영성이 발달하지 않죠. 저희가 이 질문을 가끔 들어요. 겨울철에 묘목이 있어서 자묘형이냐? 아니요. 얼었을 때만 자묘형이야. 묘목이 화기가 없어가지고 자월에 화기가 하나도 없고 저 건토도 없어. 그러면 얼었어요? 안 얼었어요? 얼었어요. 그 묘목이 얼었을 때만 형살이지 얼지 않으면 형이 안 되더라 그 얘기. 자묘형이라고 다 형이 아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이렇게 목이 딱 해가지고 커가지고 얼어 있어요. 그럼 서 있죠. 그런데 봄 돼서 이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누워버렸어. 그럼 그거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어있던 묘목이 봄이 돼서 아니면 화운을 만나가지고 이게 녹으면은 그때 사고를 당하는 거라.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요. 그 언묘목이 화운에서 녹으면은 대흉이라고 그랬는데요. 대흉입니다. 저희가 자수를 양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자수를 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수가 양이냐 음이냐 이게 따질 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수요. 하도를 보면 일육수니까 분명히 자수가 일수잖아요. 일수면은 뭐예요? 양이요. 그런데 자수가 냉수라서 수생목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수생목을 하지 않아. 찬물이요. 이렇게 봤을 때는 목의 뿌리를 상하니 음으로 사용해. 그러면 저희가 명리를 할 때 자수하고 해수가 있을 때 명리에서는 양으로 사용해요? 음으로 사용해요? 음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니 외양내음이라. 겉으로는 양인데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음이라고요. 그게 외양내음이에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자수를 양이냐 음이냐 따질 때 요 말 하나만 알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은 다시 자인진 오신술, 갑병무경임. 이게 양간이 올 때는 자인진 오신술로 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로 봐서는 이거 분명히 양이라고. 자, 그런데 역할은 음이더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을목 입장에서 무토는 다 같이 목국토. 이게 재죠. 요거는 재니까 돈이고. 다음에 목생화. 상관하고 식신이라. 그러면 이게 식상의 문제죠. 이것은 약신 역할하는 거고, 요거는 조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돈이고, 이것은 지식과 명예라. 그래서 부귀라고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없이 돈 있으니까 사는 거죠. 지식과 명예 있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가지면은 부귀격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부격, 귀격. 실은 이거 엄격하게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요, 겨울철인데 을목이 미토가 있어. 미토가 있으면 그래도 쬐끔은 있네? 네. 아니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자수하고 미토하고 더해지면 진토가 돼요. 옥토가 돼요. 왜 자수하고 미토가 합해지면 이게 옥토인 진토가 될까요? 하는 얘기. 이게 열토죠. 네. 6월토잖아요. 네. 6월토에 냉수가 쫙 들어가. 그러면 이게 사막토에서 오아시스가 같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옥토가 되더라고요. 자, 자월의 임계수는 수가 굉장히 왕성한 달이야. 그럴 때는 아까 뭐부터 쓴다 그랬어요? 무토우선에 하고 병정화 탐해서. 그런데 이 구조가 해월도 임계가 이렇게 떴으면 아까 해월은 무엇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병화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런 것이 어디에 중요한 거 아니 장명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장명할 때 정화를 쓰느냐 병화를 쓰느냐 이 문제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용신을 볼 때도 병화를 먼저 해야 돼야 정화를 먼저 해야 돼. 이거 요런 문제. 이게 미세한 것 같지만은요. 요런 것을 우리가 구분해 쓸 때 그 사람 성격이 병화의 성격이냐 정화의 성격이냐 어떻게 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저희들 알고 있기로 병화하고 정화의 가장 큰 차이는 성격적으로 뭐가 다를까? 똑같은 예인데 병화는 어때요? 밝으면서 어떻게 폭이 좀 있죠. 그런데 정화는 주는 정이 굉장히 많아. 정이 참 많아. 근데 스케일은 좀 작아. 그렇게. 그래서 자월은 무토우선을 쓴다고요. 그러면 자월에 무토우선 쓰면 추월에도 무엇 우선 쓸까요? 무토우선 써야지. 당연하지. 그래서 병정화는 다음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월에 내 몸이 추운데 저 썰매를 타다가 아니면 얼음 그 시냇가를 가다가 물이 여기 풍덩 빠졌어. 그러면은 불부터 쬐야 돼요. 먼저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되잖아요. 이게 자월이라고. 그런데 해월은 소춘이라 그래요. 작은 몸이라 그래. 아이 미친 코스모스는 그때까지 피어 있다니까. 아 정말이에요. 네. 을목이 자월의 자시죠. 자시의 병화는 한밤중의 병화죠. 한밤중의 병화는 달빛도 되지만 별빛도 돼요. 그럼 화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허화지. 그러면 자월 달빛 아래의 을목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꽃이라고요? 매화나 동백이나 에델바이스나 그런 쪽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청초하거나 우아한 미인이요. 이게 굉장히 감성적이 돼요. 그렇게 하는데 고독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하튼 을목이 내가 병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시라고 생각해요? 단지 병화만 생각해요? 병화만 생각해요. 내 자시 생각은 안 해. 나한테는 나의 태양이 있어, 밝음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 사치한다든지 허영하든지 망상이 있대. 이건 나쁜 건데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예술적 감성이 뛰어난 거죠. 네. 아니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음에 쥐는 밤에 눈빛이 빛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총명할 수도 있다 그 얘기지. 쥐는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네? 보신 분 많을 거예요. 정말 빛나요. 이게 쥐는 모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무토를 가지고 있고 이게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이유이기도 해요. 무토하고 이제 자수가 있어. 그러면 이 무토 속으로 냉수가 쫙 빨려 들어가죠? 네. 그러면 이거 보자요. 이게 목의 입장에서는 돈이죠. 목의 입장에서는 돈인데 이게 수생목을 해주는 거라. 그래서 이게 흡수가 딱 돼가지고 이렇게 돈이 많다니까. 방수하고 방풍하고 방한하고 제습 다 하잖아요. 겨울철에 무토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은 돈이야.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밝아. 왜 그런 거 아니? 자수 자체가 지혜잖아요. 수 자체가. 자 이제 추월 들어가죠. 이와 같은 진월, 미월, 수월, 축월 이거 토월이죠. 진술축미월. 토월은 목이 정용신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축월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땅에는 목이 박혀 있어야 좋다 그 얘기요. 그런데 겨울에 목이 신황하면 안 되지만 진술축미 한번 보자고요. 진중 무엇이 있죠? 을목이 있어요. 미중 무엇이 있어요? 을목이 있어요. 진중을목, 미중을목이 특히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목이 정용신이 맞아요. 그래서 봄에 목을 길신으로 쓴다든지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름도 마찬가지요. 봄, 여름에는 목을 길신으로 쓰라든지 용신으로 쓰는데 왜냐하면 목이 자라는 계절이니까. 근데 특히나 진토, 미토 있으면 목이 용신이요. 이게 귀격이 많이 나와. 다 같이 양생지토. 기를양 날생 그렇게 하는 이게 목을 기르는 도라. 그래서 귀격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축 중에 신금이 있죠. 술 중에 신금이 있어. 그러면 이것은 요것은 이게 생명을 자르고 들어가잖아. 요것도 생명을 신금이 자르고 들어가.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된 사람, 축술이 있는 사람은 상인이 많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럴까요? 장사꾼이 인정이 물론 많은 장사꾼도 있어. 그런데 장사꾼이 인정이 많으면 퍼주기를 좋아야. 그래서 돈 벌기는 쉽지 않겠다. 왜 그런 거 아니? 인정이 많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목하고 병화가 넉넉하게 있어서 마음이 후한 사람이야. 그러면 빚 받으러 갔다가 쌀 사주고 나온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죽이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축월생은 운에서 미토가 들어왔다. 그럼 축월생이 충미충한다. 그럼 왜 기라돼요? 축월생이 겨울이 대운에서 미토가 들어와가지고 충미충이 딱 됐어. 그러면 대개 충미충이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죠. 그럼 변화가 좋은 쪽으로 생기느냐 나쁜 쪽으로 생기느냐 그 문제예요. 그럼 좋은 쪽으로 생긴다고요. 길 쪽으로. 왜 길할까? 이 축월이 병정화를 빨아들이잖아요. 조우를. 그래서 화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충미충하면은 이거 하나 나쁜 것이 없어지니까 좋아.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하고 미토가 들어오면 건토가 들어오잖아요. 그게 재로 을목 입장으로 봐서는 이거는 돈이 안 돼.
요거는 진짜로 내 돈이 돼. 그렇게 들어오니까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 지장간이 개신기죠. 추구월의 개수면은 겨울에 눈비가 되는 거죠. 네. 이게 개수 때문에 병정화가 무력해져. 그러면 신금이 오면은 병신합소돼야 정신충돼. 그러면 축토가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 개수도 병정화를 못 쓰게 하고 신금도 병정화를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축토에 있는 지장간 둘이 개수하고 신금이 병정화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거요. 이 축토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보자고요. 축중 개수하고 신금이 이 개수하고 신금이 타오행과 어울리기를 싫어해. 그런데 타오행도 축토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왜 그런 거 하니? 내가 너 싫어. 그러면 상대방도 분명히 나도 마찬가지요. 그러잖아요. 예. 그것하고 똑같은 거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을정기신계다. 을정기신계. 이게 양하고 음이 있을 때 오양간이 있고 오음간이 있잖아요. 갑병 무경이면 양간이고 을정기신계는 음간이야. 오음간. 이때 축이 들어오면은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이래요. 그랬을 때 우리 을축이 어렵다 얘기요. 12월에 을축이요. 축월에 을축으로 했으면은 왜 어려워요? 여기 신금이 있어서 이게 자갈밭이잖아요. 자갈밭에 뭐가 있어요? 아이, 큰일 나니까 어렵지. 그러면은 정축은 왜 어렵대요? 이게 화기를 쫙 빨아들이죠. 요게 만약 내 일주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것이 아내요. 남편이요. 그러면 아내궁, 남편궁, 배우자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렵잖아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이때는 신금이 있다 그러면 정신충 되는 게 문제요? 화세가 빠지는 게 더 문제예요? 화세 빠지는 게 더 문제지. 그러면 기축은 요것도 기토고 요것도 기토니까 기축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 기축이 힘이 대단한 거지. 아니요. 기축이 힘이 대단한 거예요, 이건. 그럼 만약에 천간에 병화 들어와도 못 쓰게 해. 지지에 병화 들어와도 못 쓰게 해. 이게 둘 다 어렵게 하는 거죠. 신축이, 신이 또 있어. 이 신축이, 금년에 신축년이죠. 금년에 신축년이 이게 굉장히 금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금기를 잘 쓰는 사람 같으면 금년 같은 경우 괜찮겠죠. 개축은 이것도 일주가 건강한 거예요. 이게 토국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있어요? 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맞바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주가 아주 강한 거예요. 이 일주도 강하고 이 일주도 강하고 이 일주도 강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요것하고 요것이 무엇을 못 쓰게 한다? 병정화 못 쓰게 해. 요거하고 요것도 똑같이 병정화 못 쓰게. 그 문제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신축년에 태어난 신생아들 장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 무엇이 많이 들어갈까요? 병정화가 많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축토하고 축토가 두 개가 있어. 습토가 둘이면은 12월이 몇 개라? 두 개라. 그럼 겨울이 어떻다? 봄이 굉장히 늦게 온다 그 얘기야. 봄이 더디게 오더라. 그러면 자수 있어도 마찬가지죠. 해수 있어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어떤 겨울이 가장 길까 하는 얘기요. 해수 있는 거, 자수 있는 거, 축토 있는 거. 어느 겨울이 가장 길어요? 축토 있는 게 가장 길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봄이 오려니 생각하고 있어. 이제 겨울 다 가려니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눈보라가 치네. 그럼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그 굉장히 겨울이 긴 것처럼 느껴져. 그런데 이제 봄이 오려니 기대하고 있는데 봄은 안 오고 자꾸 날씨가 시세음을 하네. 그러면 정말 길게 느껴지더라. 그래서 추운 겨울이 돼버리는 거죠. 저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축토에서. 이게 한랭합니다. 이 동자가 꽁꽁얼 동자예요. 동상 입었다고 할 때 이게 동토라고. 언 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찌꺼기 토예요. 차거나 언 땅이라든지 찌꺼기 토는 봄을 준비하기 위한 토요. 근데 내 역할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내 역할이 없는 거죠. 왜? 봄을 준비한 토일 뿐이요. 그 과정을 지나가는 터래요. 그래서 실은 해자 축월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제 터널의 막바지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봄을 준비하기 위한 토일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축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비위 문제가 항상 생겨. 그래서 대표적으로 위장병이야. 겨울철에 축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열에 9명은 다 위장병. 예를 들어 나이 지긋하게 들은 부인들은 이제 유방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그런 쪽 신경성이라든지 그런 쪽 조심해야 되고, 토가 습토가 문제가 되면 당뇨의 문제, 그다음에 피부 트러블. 이게 찌꺼기니까 비린내 나는 음식을 선호해요. 그러면 생선 종류도 비린내 나죠? 육고기도 비린내 나잖아요. 그런 쪽으로 좋아하더라. 그리고 3D 직종에 근무를 하면 돈을 잘 법니다. 그러면 3D 직종 남이 기피하는 거 있죠? 저 고물상 돈 법니까 안 법니까? 벌어요. 많이 법니다. 저희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벌더라고요, 그 사람. 저 옛날에는 고깃집 그랬죠? 고깃집 천하게 여겼잖아요. 마트 같은 데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 고깃집, 동네 고깃집. 돈 잘 버는 집은 정말 잘 벌잖아요. 그런데 이 축토가 한여름에 뜨거운 사주. 한여름은 대개 사주가 조율하죠. 이 뜨거운 사주에서는 이게 화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 축토뿐만 아니라 습토는 어떻게 한다고요? 화기를 흡수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런데 여름철이나 뜨거운 사주에서는 이게 좋다. 진짜로 뜨거운 사주에서 축토나 진토 하나 있으면 만냥짜리예요, 그게. 예. 이게 화를 굉장히 반긴다 그거예요. 예.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해자축월 이론은 마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실전 들어갈게요.